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지금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네요. 네. 그, 오늘 진행할 내용은 그 오픈 AI API를 이용하는 두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원래 지금 하고 있는 게 파일럿 프로젝트를 하나 하고 있는 건데 말 그대로 굉장히 간단한. 근데 이제 제가 목표로는 한국어를 입력하면 그 한국어로 보통 이제 파이썬 코드 생성을 요청을 하면 답변을 한국어로 하는데 그 오픈 API 내부에서 어떻게 동작을 하냐 챗 GPT 내부에서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한국어를 영어로 한번 번역을 하고 그 번역된 걸로 컴플리션 API로 호출해서 답변을 찾고 그걸 다시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 같아요. 뭐 제가 그 챗 GPT 백엔드를 알지는 못하니까 어떻게 동작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까지 사용해 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챗GPT를 이용해서 어떤 파이썬 코드를 보려면은 영어로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오픈 AI API를 살펴볼 거지만 그 API 파라미터 중에 그 맥스 토큰 사이즈라는 게 있어요. 그 토큰이라는 거는 이런 단어에 보면 이렇게 하나하나 끊는 거를 토큰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 하나하나 끊는 걸 토큰이라고 하는데 그 이 챗 GPT가 랭귀지 모델이잖아요. 이 랭귀지 모델을 어떻게 식으로 빌드했는지 대충 설명을 들어보면 우리는 지금 챗 GPT랑 대화를 해보면 마치 얘가 어떤 지능이 있어서 생각을 하고 답변을 하는 것처럼 이해를 하고 있지만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런 부분이 굉장히 조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답변을 해야 할 때 이런 답변을 하면 안 돼, 뭐 이런 걸 제어하는 영역이 조금 있어서 답변을 필터링하는 로직이 하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마치 얘가 조금 사람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느끼는 걸 거고, 그 다음에 그 베이직한 부분은 어떻게 돼 있냐면 그 인터넷에 존재하는 이런 문장들을 전부 다 이 토큰 단위로 그 학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토큰이 왔을 때 다음 토큰으로 어떤 토큰이 와야 올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이 토큰 단위 확률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 우리 알파고가 그 바둑을 둘 때 어느 위치에 바둑돌을 두면 좋을지를 확률적으로 계산해서 확률이 높은 부분에다가 돌을 딱 놓잖아요. 마찬가지로 같은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알파고 자체도 바둑이 경우의 수가 무지하게 많기 때문에 사실 컴퓨터로 프로그래밍 할 수 없을 거라고 했지만 해낸 것처럼 이 랭귀지도 이 토큰, 그러니까 이런 단어 하나, 그러니까 이런 알파벳 하나하나까지 하면은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이 단어 하나 같은 이런 걸 토큰이라고 하는데 이 토큰 단위로 다음에 올 토큰이 무엇일지를 예상하는 학습을 시키면 얘가 언어를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컨셉으로 접근 한 것 같습니다. 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 제 경험과 이런 공부한 걸 바탕으로 틀릴 수도 있으니까 정확한 거는 찾아보시는데 그 컨셉이 어디에 나오냐면 그 HBO에 웨스트월드라는 인공지능 로봇 드라마가 있어요. 웨스트 와일드 HBO 웨스트월드 이 드라마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웨스트월드에 보면 그 이 주인공들이 이제 인공지능 로봇이잖아요. 인공지능 로봇이고 여기는 닥터. 이 닥터도 물론 나중에는 로봇이라고 나오지만 이 닥터가 이 로봇들을 수리를 합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들이 수리를 하죠. 그때 수리하는 키패드를 보면 이 인공지능이 답변을 할 때 무슨 답변을 할 건지에 대한 거를 셀렉트하는 그거를 이제 화면 보여준 씬이 있거든요. 그 씬에 보시면 동일한 방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문장이 쭉 있으면 그 다음에 들어갈 토큰이 뭔지를 리스트가 굉장히 그 확률적인 걸 있고 그 중에 하나를 셀렉트 해가지고 문장을 만들어내서 답변을 하죠. 그러니까 챗 GPT도 그런 형태로 그 랭귀지 모델을 학습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어, 그래서 그 실제로 그 챗 GPT가 동작하는 방식은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면 이 토큰이 이런 순서로 나왔을 때 다음에 답변에 해당하는 토큰이 뭐가 되는지를 완성시켜 주는 겁니다. 완성시켜 주는 형태. 그래서 이제 API 그 설명을 오픈 AI에 보면은 챗 GPT는 이 오픈 AI에서 만든 기본적인 어떤 API들을 조합해서 그
데모 형식으로 만든 거예요. 프로덕트 데모 형식. 그래서 우리도 그런 이 백엔드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데모를 잠깐 만들어 보는 파일럿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도큐먼트를 잠깐 보면 여기에 텍스트 컴플리션이라는 게 있어요. 텍스트 컴플리션 보면은 이제 write 태그라인 for an ice cream shop이라고 오죠. 그럼 이 태그가 write라는 토큰, 어라는 토큰, 태그라인 이런 토큰이 이 순서대로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올 토큰이 뭐겠냐라는 거를 맞추는 거죠. 네, 첫 번째로 위라는 토큰을 셀렉트를 한 거고, 그 다음 토큰으로 서브라는 걸 셀렉트를 한 거고, 그 다음 토큰으로 업이라는 걸 토큰을 하고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최종적으로 이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건데, 물론 조금 지금 이게 굉장히 베이직한 컨셉이기 때문에 뒤에서는 좀 더 뭔가를 더 많이 했겠죠. 이 오픈 AI 재단에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하고 이거를 언어 모델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챗 GPT 같은 걸로 만들기 위해서 뭔가 더 했을 건데 컨셉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큰 하나하나가 확률적으로 쭉 만들었는데 그게 문장이 되고 그 문장이 실질적으로 마치 답변을 한 것처럼 결과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인터넷 이미 존재하는 수많은 대화를 학습을 해가지고 그 답변에 오는 토큰을 예상해서 그 답변을 만들어낸 거니까요. 그래서 요 부분을 조금 더 볼 거예요. 이 텍스트 컴플리션이라고 하는 요 기능에 대한 API를 그 오픈 AI에서 제공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오픈 AI 이 텍스트 컴플리션 API를 쓰는 방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파이썬 한국어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 한국어로 파이썬 코드 생성하기 위해 API를 어떻게 이용할 건가 볼 건데 음, 보면은 한국어로 입력을 하면 걔를 일단 영어로 한번 번역을 하고 그죠? 그걸 다시 한번 또다시 어, 코드 작성 요청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제 챗GPT를 가지고 하면 챗GPT에다가 한글로 한글 번역해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번역돼서 나온 영어를 넣어서 파이썬 코드를 얻으면 되는데 그 작업을 한 번에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국어를 입력하면 버튼을 누르면 그 API를 처음 호출해서 영어로 번역하고 영어로 번역된 거를 다시 한번 자동으로 호출해서 파이썬 코드로 제너레이트 하는 이게 이제 우리 지금 처음 해보는 파일럿 프로젝트의 목표 어플리케이션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정기 채팅 시간이 내에 리오님하고 대화를 조금 했는데 저희가 매주 토요일 9시 반에서 10시 반에 그 디스코드 채널로 들어오시면 그 대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참여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는 정기적인 온라인 모임 시간을 만들었고요. 거기서 이제 리오님이 물어보신 게 플루터, 다트, 그다음에 지금 우리는 파이썬하고 플랫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이게 어떻게 다르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을 조금 먼저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문법. 우리가 지금 이거 하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파이썬 문법을 챗GPT에 물어보면서 공부하는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지난 시간에는 챗GPT가 다운돼 있어가지고 하지 못했는데 그 if문, 그다음에 리스트라는 자료 구조, 그다음에 제이슨이라고 하는 데이터 포맷 이거를 이제 이번에 파일럿 프로젝트 내에서 쓰니까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는 걸 진행을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되면 파일럿 프로젝트 작성하는 거까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이제 그래서 제가 미리 질문을 해놨는데요. 질문을 해놨습니다. 제가 이 녹화를 하면서 질문하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미리 질문을 해놨는데 제일 먼저 첫 번째 주제로 먼저 리오님이 물어보셨던 플루터, 다트 그리고 파이썬. 왜냐하면 이제 플랫에 대해서는 지금 챗GPT가 몰라요. 왜냐면 플랫이 작년에 나왔고 이 챗GPT는 재작년 2021년 데이터까지만 학습이 돼 있어서 플랫을 물어보면 답변을 못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만 먼저 물어봤는데 챗GPT가 답변을 해주기로는 플루터, 다트, 파이썬은 모두 프로그래밍 랭귀지다라고 했지만 각각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사용된다.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플루터는 랭귀지
라고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플루터를 잘 몰라서 아마 다트는 랭귀지가 맞고요. 파이썬 당연히 랭귀지가 맞고요. 플루터는 제가 알기로는 다트를 이용한 프레임워크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플루터를 저도 아직 안 봐서 정확하게 이 챗GPT가 틀렸다 맞았다고는 얘기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나중에 좀 더 공부한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제 구분을 조금 하셔야 되는 게 그 프로그래밍 랭귀지라는 거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처럼 그냥 언어예요. 우리가 한국어 쓰고 뭐 영어 쓰고 뭐 독일어 쓰고 프랑스어 쓰고 이러잖아요. 근데 언어를 한다고 해서 내가 그 뭐 우리 한국어를 하면 뭐 신문 기사도 쓸 수 있고 뭐 논문도 쓸 수 있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언어를 가지고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또 지식을 전달하거나 이런 것도 하고. 그런데 그걸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언어를 한다고 해서 내가 신문 기사를 무조건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퀄리티 있는 신문 기사를. 그거는 이제 언어를 가지고 그걸 하는 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파이썬은 그냥 언어입니다. 언어.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는 언어로 파이썬이라는 걸 쓰는 거죠. 다트도 마찬가지죠. 다트도 언어인데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그 언어를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언어별로 특성이 조금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플루터는 모바일 앱 디벨롭먼트 프레임워크이다라는 표현을 썼죠. 이건 이제 개발 쪽에서 프레임워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건데 구글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리고 얘는 다트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한다. 그리고 뭐 고성능 그다음에 UI적으로 그러니까 비주얼하게 좋은 앱을 안드로이드나 iOS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레임워크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죠. 프레임워크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이제 이 프레임워크는 어떻게 보면은 음, 기본 뼈대 같은 거거든요. 뼈대. 그러니까 우리가 플랫 하면서 설명드렸지만 플랫을 가지고 UI를 만드는데 우리가 버튼부터 화면에 그리고 뭐 웹으로 띄울 건지 앱으로 띄울 건지 iOS에서 띄울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상관없이 다 똑같은 UI가 뜨게 해주는 게 플랫이잖아요. 플루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프레임워크예요. 근데 그 프레임워크를 그러면 그 플랫을 설명할 때 컨트롤이 레고 블럭에 제가 비유를 했는데 그 레고 블럭을 조립하거나 하는 명령어로 그 설명으로 스크립트로 우리는 파이썬을 쓰고 있는 거고 플루터도 그런 컨트롤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는데 플루터는 다트를 쓰는 겁니다. 다트라는 언어를 쓰는 겁니다. 그럼 왜 언어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냐? 그러면 언어마다 약간 그 특성이 조금씩 있어요. 예를 들면 다트는 구글에서 순수하게 방금 이 모바일 웹이나 데스크탑 앱을 개발하고 하기 위해서 만든 언어예요. 이거에 적합하도록 언어를 한 번 더 다듬어서 새로운 언어를 만든 거고 그리고 플루터는 이 언어를 이용해서 쓰였어요. 플루터라는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예를 들면 레고 블록을 만들어야 되는데 레고 블록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재료. 그다음에 그거에 안에 들어가는 뭔가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다트라는 걸 가지고 만든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플랫은 플루터하고 동일한 컨트롤을 파이썬 가지고 만들 수 있게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플루터 자체가 다트를 가지고 만들어졌고 플루터를 쓰려면 다트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파이썬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플루터와 동일한 앱을 플랫이라는 걸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리고 파이썬에 대해서 좀 더 보면 얘는 그 하이 레벨의 인터프리티드 프로그래밍 랭귀지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하이 레벨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사람의 언어에 좀 더 가깝다는 거예요. 그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뭐 C나 C++ 이런 게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걔는 조금 더 기계어에 가깝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하는 것하고 기계가 처리할 수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기계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언어에 가까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로우 레벨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합니다. 근데 파이썬은 사람이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운 하이 레벨의 언어인 거죠. 그래서 얘는 인터프리팅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기계어로 바꾸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트랜슬레이션을 한번 거치는 거죠. 그래서 그 로우 레벨 언어보다는 속도가 느려요. 왜냐하면 트랜슬레이션을 거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사용하기는 쉽죠. 왜냐하면 인간이 쓰는 언어하고 좀 더 가까워서. 그래서 보면은 타입 변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시점에 그 번역이 되는 시점에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로우 레벨 언어 같은 경우는 기계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하는 시점에 그거를 다 일일이 얘는 뭐고 뭐고 뭐고를 다 지정해 줘야 되는데, 파이썬은 그냥 인간에게 좀 더 쉽게 하도록 그냥 대충 문법에 맞게만 말을 하면, 실행하는 시점에 인터프리터가 걔를 인터프리팅해서 기계어로 변환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비기너들이 어, 접근 쓰기 쉬워서 많은 선택이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루터는 프레임워크이고 어떤 걸 만들기 위해서, 근데 다트라는 언어를 이용하는 거고, 파이썬은 그냥 일반적인 목적의 언어다. 그래서 사실 파이썬이 쉽고 또 많이 선택되는 이유가, 그 많은 목적을 가지고 많은 목적 프로그램에 쓰이는 언어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데이터 사이언스 처리라든가 AI라든가 여기 보면 써 있죠. 사이언티픽 컴퓨팅, 데이터 애널리시스, 아티피셜 인텔리전트 같은 영역에 넓게 쓰인다. 왜냐하면 요거를 전공하시는 분들은 그 프로그래머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데이터 통계학 전공하셨거나 뭐 이런 분들이 더 많으니까, 그분들은 좀 프로그래밍보다 그 전문적인 거에 더 쉬운 언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파이썬을 많이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지금 플랫을 쓰고 있는데, 플랫은 이제 막 새로 생긴 거고, 그 플루터는 보면은 한 5년 이상 구글에서 계속 스테이블 버전을 개선하면서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어, 그 도큐먼트만 봐도 지금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죠, 플루터에 비해서. 그래서 아직은 뭐 플랫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 우리가 이 파일럿 프로젝트 스터디 하는데 프론트엔드 그 개념, 프론트엔드를 조금 쉽게 만드는 용도로 플랫을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의견을 받아가지고, 만약에 뭐 플루터나 다트 같은 거를 추가로 공부하면서 하고 싶다, 했으면 좋겠다, 이 우리 스터디에서,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바꾸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들을 많이 주시면 그 의견을 수렴해서 계속 조그만 토익 프로젝트를 할 때 어떤 언어와 어떤 프로그래머를 선택할 건지 같이 고민을 해보시죠. 그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지난 시간에 그 if문에서 막 조금 제가 이상하다고 해서 그만했는데, 근데 제가 잘못 이해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if 클로즈 먼저 한번 알아볼 건데요. 파이썬에서 if문 보면은 if문의 문법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if하고 여기다가 어떤 조건. 근데 이 조건이 true냐 false냐에 따라서 이 안에 블럭을 실행하냐 마느냐가 결정이 되는데, 이 조건이 true가 되면 이 코드가 실행이 되고, 이 조건이 false가 되면 실행이 안 되는 거죠, 이 블록. 그게 이제 if문의 기본 조건 처리거든요. 프로그램에서. 지난번에 물어봤던 것이 지난번에 막혔던 것이 if not empty string 했을 때 왜 이 not empty가 왜 true가 되냐는 부분에서 막혔던 거죠. 근데 제가 착각을 했던 게, 이 empty string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false거든요. 그러니까 empty는 얘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사실 true false를 표현하는 건 아닌데, 그럼 파이썬에서 정한 거죠. 그러니까 문자열이 empty string이면, 그러니까 내용이 없는 문자열이면 걔는 false로 처리하고, 만약에 이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 문자열이면 걔는 그냥 true로 처리하자. 그랬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이제 false죠,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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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false인데 not false. false가 아닌 거니까 얘는 전체적으로 true가 되죠. true. true. 그러니까 true니까 if true. 이 조건이 true면 그 밑에 블록을 실행한다고 돼 있죠, if문에서. 그래서 지난번에 그 우리 플랫에서 input 유저 인풋에서 유저 스타티드 이렇게
코드가 예,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요 텍스트 박스 하다가 중단했는데 텍스트 박스에 보면 if not text name value, 그죠? 그러니까 이 텍스트 네임이라고 하는 건 이 텍스트 박스 얘를 말하는 거죠. 텍스트 박스, 우리가 텍스트 필드로 생성했으니까. 근데 이 레이블은 실제로 이 텍스트 필드에 있는 값이 아니고 그냥 요 레이블이라고 그러죠. 레이블. 그리고 그 필드의 밸류는 이제 실제로 입력한 값인데 그 밸류가 empty string이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입력을 안 했으면 not empty string false라고 했으니까 not false가 되면서 얘는 true가 되죠, 조건이. 그래서 이 밑에가 실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else라는 문이 있어요. else. 그러니까 조건이니까 이 조건이면 얘를 실행을 하고, else는 그 위에 조건이 맞는 게 한 개도 없으면, 위에 조건이 외의 거는 얘를 실행을 해. 그래서 얘 보면은 text.name value를 name 안에다 집어넣어라. name이라는 변수에 넣어라. 그렇게 돼 있죠. 그게 이제 if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왜 여기에 빈 문제를 쓸 때 얘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조금 더 보면은 좀 더 쉬운 예가 이런 거죠. x는 5고 y가 10일 때 x가 y보다 크냐라고 물어봤는데 x가 y보다 작으니까 얘는 x가 y보다 작잖아요. 그럼 얘가 false가 되잖아요. 그럼 프린트 이 x 제너레이터가 실행이 안 되겠죠. 얘가 false가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else는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 elif라는 게 있어요. elif. 이건 else if를 좀 쉽게 쓴 건데 else if는 뭐냐면은 위의 조건, else면 위의 조건이 아니면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한 번 더 조건인 거예요. 위에 게 아니고 밑에 조건이면.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x는 y보다 작다. 그러니까 프린트, 아까 이게 얘가 true가 되니까 이 블럭이 실행이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else는 위에 거가 전부 다 아닌 경우. 근데 얘는 중간에 얘를 실행을 했기 때문에 얘는 실행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코드를 실행한 결과는 x is less than y라는 문을 출력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if문이에요. if문. 우리가 프로그래밍에서 어떤 조건을 체크해야 될 때 이 if문을 사용을 하는데 true이면 얘를 실행하고 위의 조건이 아니고 이 조건이면 얘를 실행하고 위에 있는 조건들이 전부 다 아닌 경우에는 얘를 실행해라. 그래서 if, else if, 그러니까 elif, else, 이게 이렇게 어떤 조건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 코드를 그 앞에 예제를 쭉 보다 보면 리스트를 좀 썼었죠. 리스트. 그래서 이렇게 파이썬의 리스트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니까 챗GPT가 설명을 해줬는데 보면 요렇게 브래킷, 대괄호 기호를 가지고 그 안에 컴마로 어떤 원소를 넣으면 지금 얘는 애플이 들어있고 바나나가 들어있고 체리가 들어있죠. 그렇죠? 이게 그 리스트입니다. 리스트.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데이터 구조라는 건데요. 데이터 구조인데 요거 하나하나를 아이템이라고 그러고 어떤 아이템들을 순서대로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separate by comma. 그렇죠? 그래서 fruits라고 하는 변수에 이 애플, 바나나, 체리를 순서대로 리스트로 저장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 자료는 우리가 데이터 처리를 하려고 하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걸 잘 다루는 연습을 좀 하시면 좋습니다. 여기 보면은 프루츠의 대괄호 치고 1이라고 써놨잖아요. 1.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리스트에 여러 개 엘리먼트가 있는데 1번 1 인덱스에 해당하는 엘리먼트를 가져오라는 뜻입니다. 근데 보면은 1이라고 했는데 바나나를 가져오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난번에 forloop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대부분의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면 0부터. 그래서 애플은 0번째에 있는 원소예요. 엘리먼트예요. 그리고 0, 1, 2. 그래서 1을 가져오라고 하면 바나나를 가져오는 거죠. 0부터 가져오니까. 그다음에 여기 이제 좀 새로운 설명이 있는데 You can also use negative indexing refer to the item in a list with
-1 referring to the last item. 이건 이제 원래는 이제 리스트니까 0부터 시작하고 얘는 음수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1번째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파이썬 문법에서 그냥 정해놓은 거예요. 좀 코딩을 쉽게 하려고 -1이라고 하면 얘는 마지막 엘리먼트를 가리키는 걸로 하자 무조건. 그렇죠? 논리적으로는 안 맞지만 그냥 정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그다음에 -2라고 하면 마지막에서 두 번째. 그렇죠? and so on. 결국은 마이너스라고 표현을 하면 뒤에서부터 순서를 세는 걸로 쓰자. 파이썬에선 그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특정 아이템의 인덱스 넘버를 바꿀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바꿀 수 있다. 보면 망고가 없는데 여기에 망고가 없잖아요. 망고가. 근데 여기 보면 프루트 1을 망고로 바꿔라 라는 거죠. 망고로. 그러니까 첫 번째 그 1에 해당하는 거는 바나나잖아요. 그 바나나를 망고로 바꾸라는 명령인 거죠. 망고로 바꾸라는 명령. 그래서 프루트 전체를 프린트해 보면 애플, 망고, 체리. 두 번째가 인덱스 1번에 해당하는 엘리먼트가 바뀌었죠. 그렇죠?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어펜드를 이용하면 끝에다가 붙이는 거, 리스트맨 끝에다 어펜드를 이용하면 뒤에다 엘리먼트를 추가하는 거, 인서트는 당연히 중간에 특정 인덱스 위치에다 집어넣는 거겠죠. 사이에 끼워 넣는 거. 그다음 리무브 하면 리무브하고 어떤 인덱스 하면 그 인덱스에 해당하는 아이템을 없애는 거. 그다음에 팝. 그러니까 우리 지금 지난 시간에 한 메서드 것 중에 팝이라는 걸 썼었죠. 팝. 컨트롤 리스트에 넣어놓고 팝이라는 걸 썼잖아요. 그거 뭐냐면 remove the last item in a list. first 아이템이었던 것 같은데 왜 last 아이템으로 나왔지? 원래 팝은 이 리스트에서 맨 앞에 거를 빼는 건데 이 부분은 그리고 지난번 코딩 할 때도 맨 앞에 게 빠지지 않았나요? 지난번 코드를 잠깐 보면 지난번 코드를 제가 다 지웠네요. 요거 지난번 코드 한번 다시 실행시켜 보시죠. 팝하면은 첫 번째 게 빠졌던 것 같은데 설명 잘못된 거 아닌가? 그건 제가 틀렸을 확률이 더 높지만 그다음에 클리어하면 그냥 다 지우는 거. 그다음에 소트하면은 이 리스트 안에 있는 것들을 정렬하는 거 정렬. 오름차순으로 정렬할 겁니다. 오름차순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키위를 하면 키위가 맨 밑에 붙고 그다음에 두 번째 오렌지 하면 인덱스 두 번째 0, 1, 두 번째 요 사이에 그레이프스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리무브 바나나 하면 엘리먼트가 바나나인 거를 찾아서 지우고 물론 인덱스를 이용해서 지울 수도 있습니다. 네, 팝 하면은 하나가 빠지고 이거를 아예 한번 실행해서 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리스트를 하나 가져와서 ex 리스트 파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럼 프루츠 안에다 이 인덱스 3개를 넣은 거잖아요. 프린트를 해보면 프루츠 예 이렇게 그대로 리스트가 나오고 있죠. 팝을 한번 해볼게요. 팝 프루츠 팝 그리고 가져오는 거를 프루트 단수로 팝을 해서 이 프루트의 변수에 넣고 빠진 애를 먼저 출력을 해볼게요. 실행을 해보면 체리가 빠지고 애플하고 바나나 나오네요. 예, 맨 마지막에 빠지는 게 맞네요. 예, 역시 제가 틀렸습니다. 팝을 하면 맨 마지막 리스트의 맨 마지막 엘리먼트를 빼내는 거네요. 뭐 컨트롤에서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코드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시면 한번 해보십시오. 팝을 하니까 맨 마지막에 빠지는 게 맞네요. 그리고 여기 있는 얘를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여기 있는 이 얘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 그리고 남은 애 결과를 한번 예상을 해보면 요 리스트에 키위를 넣었으니까 맨 끝에 키위가 붙겠죠. 그래서 4개 원소가 4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덱스 애플 바나나 두 번째 인덱스잖아요. 거기에 그레이프가 들어가겠죠. 인서트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바나나 했으니까 바나나 빠지고 애플, 그레이프, 체리, 키위 이렇게 있을 거고, 팝을 했으니까 마지막에 키위가 빠져서 애플, 그레이프, 체리 이렇게 남겠네요. 시행해보면 네, 애플, 그레이프, 체리 이렇게 남았죠. 네. 팝이 마지막 엘리먼트를 꺼내는 거네요. 네, 그 부분을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걸로 리스트 알아봤습니다. 리스트 이 데이터를 다루는 거는 아마 여러분이 무언가를 만드실 때 많이 쓰실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데이터를 다루는 거거든요. 데이터를. 그리고 이제 리스트는 굉장히 기본적인 데이터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우리는 전부 다 문자열로 된 엘리먼트만 추가했었는데 len 메서드를 이용해서 아이템이 몇 개 있는지를 셀 수도 있고요. 셀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len fruits 하게 되면 우리 지금 여기 보면 원소가 3개 있었죠. 그럼 얘가 3을 반환합니다. 그러니까 리스트에 원소가 몇 개 있는지 길이, 저 리스트의 길이. 그다음에 in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어떤 원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안에다가 exist 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뒤에다가 조건이죠. 조건. 그러니까 fruits 점 in이 아니라 in에 대한 예제 코드가 없는데 얘는 안 뜨는 거 보니까 fruits 그 리스트 안에 in이라는 펑션이 있는 게 아니고 in이라는 메소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in 이상한데 fruits in 키워드 to check if the item list in이라고 되는데 부문에서만 가능한가? fruits in 애플 애플이 있냐? 프린트 yes. 그다음에 이게 아니면 else 그쵸? else 이 위의 조건이 아니면 print no 실행을 해보면 not dist 그쵸? 예, 지금 틀렸다고 뭘 틀렸다고 나오죠. len 대신에 in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거꾸로 죄송합니다. 저도 파이썬을 배우면서 하는 거여서 invalid syntax 물어보죠. 챗 GPT한테 how to use in 키워드 in 파이썬 아이템 인 컬렉션이네. 아이템 인 컬렉션 문법이 아이템을 먼저 쓰고 인의 컬렉션. 그러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그 엘리먼트를 먼저 쓰고 인하고 뒤에 컬렉션은 이제 모든 이렇게 여러 개의 데이터 지금 이제 리스트형 컬렉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걸 모두 통틀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인이 펑션인 줄 아는데 인이 펑션이 아니라 키워드네요. 그래서 내가 애플 인 프루츠 그러니까 이 프루츠라는 컬렉션 안에 애플이 있으면 yes, 아니면 no. 실행을 해보면 예, yes가 출력이 되죠, 그렇죠? 만약에 애플이 없는 거, 아까 키위 이렇게 해보면 프루츠 안에 키위가 없으면 no. 왜냐면
얘가 없기 때문에 얘가 false를 반환을 하죠. false. 그러니까 얘가 false니까 이 조건을 실행을 안 하고 다음으로 넘어오는데 위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 모든 거는 no라고 인쇄해라. false. 그래서 if문과 그 리스트 컬렉션을 함께 봤습니다. 그다음 리스트 컬렉션에서 쓸 수 있는 메서드들.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 리스트라고 하는 어떤 자료 구조에서 제공하는 메서드들이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메서드 파이썬에. 그다음에 이 in이라는 거는 메서드가 아니고 키워드였습니다. 파이썬 키워드. 파이썬 키워드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뒤에 컬렉션이 오고 앞에 엘리먼트가 오면 그게 있는지 없는지를 true, false로 반환하는. 여기 보면 예제가 굉장히 많죠. 보면 예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숫자 중에서도 특정 숫자가 있는지 찾는 거. 이거 한번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예제에 보니까 새로운 자료 구조가 있네요. 새로운 자료 구조가. 음, 우리가 요 위에서 본 거, 우리가 지금 사용한 건 리스트잖아요. 이렇게 대괄호 안에 엘리먼트들이 있는 리스트, 대괄호 안에 엘리먼트가 있는 리스트, 리스트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새로운 자료 구조가 나왔습니다. 튜플이라는 자료 구조가 나왔어요. 튜플은 뭐냐면은 대괄호가 아니고 괄호, 그냥 괄호 안에 엘리먼트들이 있는 거. 이 하나 전체를 튜플이라고 해요. 튜플. 그러니까 이 수학을 이제 옛날에 집합과 원소인가? 집합 단원을 보면 집합에서 이게 어떤 숫자쌍이라고 했나요? 수학에선 그걸 나타내는 것 숫자쌍을 그거를 튜플이라고 영어를 합니다. 튜플. 예, 이것도 아예 물어보죠. What is tuple in Python? 리스트와 비슷하지만 그 괄호가 다르죠. 괄호가 다르고 튜플도 마찬가지로 그 우리가 지금 리스트의 특정 엘리먼트를 액세스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쓸 수 있고 그 인덱스 쓰는 방법도 동일하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1이면 뒤에서 마이너스가 있으면 뒤에서 그리고 데이터 타입이 다른 애들도 그 원소로 계속 사용할 수가 있고 그래서 튜플은 리스트하고 그 유사한데 다른 점이 immutable. 그러니까 리스트는 우리가 요 메소드 가지고 바꿀 수 있었잖아요. 근데 튜플은 immutable 하대요. 바꿀 수 없대요. 그러니까 튜플은 한번 만들어지면 걔는 그 안에 원소를 수정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읽을 수는 있는데 수정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디에 쓰이냐면은 특정 관계가 있는 아이템들 사이에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유용하다. 그죠? 그리고 데이터가 바뀌는 거를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이렇게 데이터를 조작할 수 없게 만들고 싶으면 튜플로 만들어 버리면 리스트하고 똑같지만 그러니까 읽기 전용이 되는 거죠. 이 튜플은 어디에서 많이 쓰이냐면 AI에서 행렬 계산할 때 뭐 이런 데이터 처리할 때 아마 많이 쓸 겁니다. 네. 저도 그것도 나중에 차차 공부하면서 알아가 보시죠. 튜플이라는 자료 구조가 새로 나와서 튜플을 한번 알아봤고요. 튜플 그다음에 셋도 있습니다. 셋. 이번엔 셋은 중괄호로 하면은 셋은 이제 영어로 셋은 이제 한국어로 집합을 말을 하는 건데 집합. 튜플도 한국어로 뭐라고 하는지 튜플 into Korean. 튜플은 한국어로 그냥 튜플이라고 하네요. 튜플은 순서상이 아닌가 보네요. 튜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로는 그 이름이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셋은 집합이죠. 셋은 집합인데 집합은 중괄호로 표현하고 그 안에 이제 엘리먼트들, 그렇죠? 집합. 그래서 똑같이 쓸 수 있다. 그럼 집합은 어떻게 다른지 또 한번 물어볼게요. What is set in Python? 얘는 유니크 아이템이어야 되는데 특징이 유니크 아이템이어야 되는 유니크 아이템.
얘는 아마 똑같은 거를 리스트는 똑같은 거를 넣어도 될 거예요. 아마 똑같은 걸 한번 넣어도 그거가 에러가 났네. 밸류 에러. 제가 떼려고 하는 거를 지워버려가지고 실행해보면 네, 문제없이 노라고 나오죠. 문제없이. 그러니까 얘는 똑같은 걸 넣을 수 있는데 집합의 경우는 똑같은 걸 넣을 수가 없습니다. 유니크 해야 되니까. 유니크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1, 2, 1, 3, 5, 7, 9 똑같은 걸 넣을 수 없다. 그리고 똑같이 추가하고 빼고 하는 거 똑같이 리스트처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다른 점이 셋은 정렬돼 있지 않고, 그러니까 정렬 소트 같은 걸 쓸 수가 없는 거죠. 정렬돼 있지 않고 인덱스로 아이템을 액세스할 수 없다. 그러니까 원래 아까 보면은 이 리스트하고 튜플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몇 번째 원소 가져다 줘 하면 됐는데 집합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대요. 인덱스 돼 있지 않아서. 음, 그래서 그 집합을 그럼 왜 쓰냐? 그랬더니 유니크한 아이템들을 컨테인하기 위해서, 그렇죠? 컨테인하기 위해서 집합을 쓴다. 그러니까 아마 이 집합을 쓰면 어떤 우리가 로직적으로 중복된 값이 들어갈 수 없는 로직에서 어, 데이터를 잘못 다뤄서 에러가 나는 거를 방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집합이라는 거를 파이썬에서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집합이기 때문에 뭐 합집합, 교집합, 그 다음에 차집합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집합은 말 그대로 집합에 관련된 뭔가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네요. 그래서 펑션으로 유니언이라는 거 제공하고 인터섹션이라는 거 제공하고 이건 이제 집합 다 하실 줄 아시니까 그 집합은 말 그대로 내가 유니크한 어떤 원소들의 사이에서 집합을 다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구조다, 자료 구조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데이터 구조, 그 다음에 그거와 비슷한 데이터 구조도 같이 좀 챗GPT에 물어봐서 봤고요. 모두 해오시더라도 만약에 하실 때 챗GPT에 물어보면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게 아마 장점이겠죠. 우리가 공부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제이슨이라는 걸 쓸 건데 제이슨이 왜 중요하냐면 요즘 최근에 만들어지는 API들은 대부분 제이슨이라는 데이터 포맷을 사용을 합니다. 제이슨. 그리고 우리 오픈 API도 내부 우리 API를 콜하는 기본적인 모듈을 만들지 않고 우리는 오픈 AI 모듈을 쓰기 때문에 걔가 내부적으로 처리를 해주지만 반환해주는 값은 그 제이슨 포맷으로 반환을 해주거든요. 제이슨이 뭔지를 좀 알아야 돼요. 제이슨도 제가 미리 물어봐 놨는데 네. Could you please explain to me about JSON format? 그러니까 제이슨은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의 약자다. 원래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에서 어떤 오브젝트, 여기 오브젝트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객체 지정 프로그래밍 OOP, 그다음에 컨트롤도 하나의 오브젝트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프로그램에서 표현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했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제이슨이라는 어떤 규칙을 정해가지고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그게 표준이 됐는데 프로그래머들이 이제 여러 언어에 각자 맞는 어떤 오브젝트 표현 방법을 쓰다가 제이슨을 보니까 제이슨이 너무 편한 거예요. 읽기도 좋고, 그러니까 데이터를 읽기 좋아야 내가 그 확인하거나 그 데이터를 집어넣거나 하는 게 편하잖아요. 읽고 쓰기가 편해야. 그래서 제이슨이 여러 가지 그 오브젝트를 표현하는 데이터 포맷 중에 가장 편합니다. 여태까지 나온 것 중에. 그래서 대부분의 언어가 제이슨 포맷을 지원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파이썬도 제이슨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원래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하는 오브젝트 노테이션 방법이지만 그다음에 뭐 시리얼라이제이션, 디시리얼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좀 더 그게 필요할 때 한 번 더 살펴보기로 하고 제이슨은 대충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은 중괄호로 하나를 감싸는데 그럼 이게 하나의 오브젝트예요. 하나의 오브젝트고 그 안에 이렇게 스트링으로 이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프로퍼티를 표현하는 할 수 있습니다. 프로퍼티를. 그럼 얘는 이 오브젝트는 name이라는 거, age라는 거, address라는 걸 가질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요 오른쪽에 쓰는 거는 값이에요, 값. 얘는 이름으로 존 스미스라는 문자열을 가지고 있는 거고, age는 숫자잖아요. 그래서 3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는 거고, 각각의 프로퍼티들을 컴마로 구분해서 얘는 name이고 얘는 age고, 얘는 어드레스라고 해놓고 얘 보면은 그 밑에 오브젝트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어드레스에 내가 정의한 오브젝트를 넣은 겁니다. 이 오브젝트는 또 내부적으로 스트리트, 시티, 스테이트, 집이라는 것들을 프로퍼티로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폰 넘버는 리스트 오브젝트를 가지고 있어요. 리스트. 똑같죠? 파이썬이랑 문법이 똑같죠? 똑같이 대괄호를 쓰면 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폰 넘버즈라는 리스트에는 컴마로 원소가 하나씩이죠. 이 원소 하나, 이 원소 하나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원소도 오브젝트죠. 왜냐면 중괄호로 돼 있으니까 오브젝트. 근데 이 오브젝트는 타입이라는 거, 홈인지 뭐 워크인지, 넘버라는 거, 넘버를 문자열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이슨은 우리가 사용하는 자료 구조를 조금 더 이렇게 객체가 가지고 있는 값들을 좀 더 쓰기 쉽게 만들어 놓은 데이터 포맷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자세한 설명이 있고요. 음. 그렇게 해서 파이썬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에서 필요한 문법 쭉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파일럿 프로젝트에서 하려고 하는 거 요거를 이제 만드는 작업을 해볼게요.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걸 할 수 있는 이유는 플랫 UI에서 그 텍스트 필드 컨트롤, 그렇죠? 이미 플랫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컨트롤을 화면에 뿌리려고 하면 다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데 그걸 레고 블럭으로 플랫이 만들어서 준 거죠. 그래서 우리는 파이썬 가지고 그 블럭을 어떻게 조립해, 그리고 어떻게 동작하게 해라고 하는 거를 스크립팅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디자인을 했는데 전 디자이너가 아니어서 굉장히 구리긴 하지만, 보면은 페이지 이 겉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페이지죠, 그렇죠? 그리고 얘가 텍스트 필드. 그런데 여기에 버튼도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력을 하고 버튼을 누르면 얘가 내부적으로 API에 호출해서 결과를 뿌려주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얘는 보면은 원래는 그냥 페이지에 애드를 하면 순서대로 아래로 쭉 붙잖아요. 근데 이 옆에 왼쪽 텍스트 필드 옆에 버튼 입력 그 클릭 버튼을 넣으려고 하면 레이아웃이 하나 필요하죠. 그래서 이게 보이진 않지만 행 레이아웃, 그러니까 로 컨트롤을 하나 올리고 로 컨트롤 안에다가 텍스트 필드 버튼 필드를 넣으면 얘가 가로를 붙죠. 로. 그다음에 이 로 컨트롤 위에 자체를 하고 얘하고 얘가 세로로 나와야 되니까 컬럼 컨트롤로 하나 만들어서 이 로 전체 그럼 로 안에 있는 한꺼번에 같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로 첫 번째 로, 그 다음에 텍스트 필드를 넣으면 페이지 넣으면 하나의 컬럼 컨트롤에 레이아웃을 잡아서 넣고 그 레이아웃을 페이지에다가 붙여주면 요 그림이 될 겁니다. 요 그림이. 그래서 요 그림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네, 먼저 요 그림을. 음, 이미 제가 연습을 좀 해놨는데 이건 좀 지울게요. 지우고 복습하는 의미에서 일단은 플랫 컨트롤이니까 플랫 라이브러리가 있어야 되죠. 버트 플랫 그다음에 플랫 컨트롤에서 페이지 플랫 어플리케이션의 대부분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다 그러죠. 일단 메인 펑션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플랫 앱 앱. 그러니까 결국 이 플랫 앱이라는 게 내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플랫 앱은 열고 보면 타겟 타겟이라는 프로퍼티에 이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주 펑션을 붙여주라고 돼 있잖아요. 넘기라고 돼 있잖아요. 메인을 넘길 겁니다. 플랫. 근데 이제 지금 요거를 플랫을 바로 호출하는 게 아니고 얘를 ft라고 변수명으로 그래서 ft 바꾸고, 그다음에 얘는 패스. 네, 지금 아까 빨간 줄이 나왔던 이유는 이 펑션이 패스가 돼 있잖아. 패스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메인 펑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끝납니다. 그리고 앱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 이 메인 펑션 타겟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 플랫 UI 실행을 해보면 네, 이렇게 디폴트로
아규먼트가 주어져야 되는데 메인 펑션에 아규먼트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메인 펑션은 아규먼트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규먼트를 주지 않았다 그랬죠. 근데 아마 아규먼트로 페이지를 그쵸 페이지를 받아야 되는데 페이지를 넘기지 않아서 에러가 났습니다. 페이지 얘는 변수고 이 변수의 타입은 플랫 컨트롤의 페이지 클래스 페이지 컨트롤 타입이다. 그래서 주고 실행을 하면 네,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하나 만들어지죠. 지난 시간에 했었기 때문에 잘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컨트롤들 이 그림에 해당하는 애들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만들어야죠. 하나씩 만들어야 되는데 우선 텍스트 필드는 플랫에서 제공한 라이브러리 텍스트 필드 필드를 생성해서 생성하면 되는 거예요. 생성하면 그리고 이 필드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 설정하는 세팅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밸류만 세팅을 해볼게요. 밸류 이퀄 입력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생성한 애를 변수로 담고 있어야 우리가 나중에 이 텍스트 컨트롤에 뭔가를 하고 싶을 때 담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txt Korean instruction 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명령을 입력하는 필드라는 뜻으로 이렇게 하나 만들었고 두 번째는 버튼이 있어야겠네. 버튼 btn send라는 변수로 하나 만들고 플랫에서 버튼 우리가 엘리베이티드 버튼 종류가 많았는데 그 중에 엘리베이티드 버튼을 샘플해서 썼죠. 밸류가 아니고 얘는 아마 텍스트였던 것 같아요. 그쵸? 텍스트 여기 보면 텍스트를 집어넣으면 버튼의 텍스트죠. 음, 실행이라고 이렇게 버튼을 하나 만들고 다음에 두 번째 텍스트 필드 txt 얘는 English instruction 그러니까 한국어를 버튼을 실행하면 그 오픈AI API에 번역 요청을 하고 번역 요청 결과가 온 애를 요 텍스트 파일 박스에 출력하고 싶은 거죠. 컨트롤을 하나 만들고 얘도 역시 텍스트 필드 밸류는 초기에 무슨 값을 가지고 있을 거냐 로 번역된 명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여주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txt 얘는 마지막에 있는 얘는 파이썬 코드를 가지고 싶잖아요. 그렇죠? 파이썬 코드 t 텍스트 필드 value or 파이썬 코드 자, 그러면 이제 필요한 컨트롤들 화면에 올릴 컨트롤 4개를 만들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걔를 페이지 위에 올려야 되는데 이 아까 말씀드렸던 레이아웃대로 올릴 거예요. 그래서 레이아웃 컨트롤이 필요한데 하나는 하나는 행과 컬럼, 행 하나, 컬럼 하나. 컬럼 행 먼저 할게요. 이 가로로 집어넣을 거니까. 그래서 얘는 포스트 로 로 컨트롤 그렇죠? 로 컨트롤 네 여기 보면 그러면 이로 컨트롤 안에 무슨 컨트롤들 끼울 거야 라고 물어보죠. 그리고 타입은 리스트야. 그러니까 컨트롤들을 리스트 타입으로 넣어줘. 그래서 컨트롤즈 이퀄 컨트롤에 리스트를 넣어달라고 했으니까 대괄호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다가 첫 번째 텍스트 필드 txt 코리안 인스트럭션 하나 넣고 그 다음에 리스트는 컴마로 구분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 넣을 거는 btn send 샌드를 넣어줘. 샌드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행 만들었고 그리고 나머지는 첫 번째 컬럼으로 만들어서 컬럼 안에다 순서대로 끼워 넣을 거잖아요. 그래서 first 컬럼이라고 변수명을 지어줄게요. 그 다음에 t 컬럼 컨트롤을 생성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그 무슨 컨트롤들 끼워 넣을 거야 물어보죠. 그래서 컨트롤스 하고 그 안에는 리스트로 넣어줘 라고 돼 있죠. 리스트로 넣을 건데 맨 위에 처음에 넣을 게 이 퍼스트 로를 넣을 거예요. 퍼스트 로 안에 그 버튼하고 텍스트 필드가 들어있으니까 퍼스트 로를 넣을 거야. 첫 번째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English txt English instruction 세 번째는 txt 파이썬 코드. 자, 그러면 이제 컨트롤들 다 생성했죠. 레이아웃 컨트롤, 그다음에 입력 컨트롤, 버튼 컨트롤. 그리고 얘를 페이지에 올려야 되잖아요. 페이지 닷 애드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퍼스트 컬럼 안에 다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퍼스트 컬럼을 넣으면 나머지들이 순서대로 안에 자동으로 들어가겠죠. 페이지 애드.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갔는지 한번 볼게요. 실행을 해보면 네. 텍스트 필드 하나, 버튼, 그 다음 텍스트 필드 잘 들어갔네요. 잘 들어갔어요. 근데 얘 보니까 얘 한국어 명령 입력하는데 너무 짧죠. 얘는 그 여러 가지 컨트롤의 그 디자인적인 요소를 변경을 해가지고 바꾸면 되는데 뭐 우리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그냥 쓰겠습니다. 귀찮으니까. 그건 이제 이 플랫 컨트롤의 디자인 요소를 바꾸시고 싶으시면 플랫 컨트롤에서 도큐먼트에 보면 컨트롤즈라고 그 각 컨트롤을 어떻게 쓰면 된다. 그러니까 레고 사용 설명서랑 비슷한 거예요. 컨트롤즈에 가면 어, 우리가 지금 레이아웃 그 컬럼하고 로우하고 컬럼은 레이아웃에 해당하는 거니까 로우는 어떻게 세팅하면 돼. 그래서 여기 보면 예제 코드들 설명이 자세히 있습니다. 보시고 내가 원하는 프로퍼티 세팅을 하시면 돼요. 텍스트 필드도 마찬가지예요. 텍스트 필드도 인풋 앤 셀렉션에 보면 텍스트 필드, 그쵸? 텍스트 필드에 가면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보면 디세이블 옵션도 있고, 뭐 리드 옴니 옵션도 있고, 힌트도 있고, 뭐 아이콘을 넣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아이콘 넣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이벤트는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멀티라인을 처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 건지. 우리 코드는 멀티라인, 질문도 물론 멀티라인일 수 있는데, 코드는 멀티라인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멀티라인 속성을 한번 주겠습니다. 이 멀티라인 뭐냐면, 아마 이거 실행을 한 상태에서 내가 입력을 막 하고 엔터를 쳐도 이게 줄이 안 바뀌어요. 왜냐면 얘는 기본적으로는 한 줄만 사용하는 컨트롤이기 때문에. 근데 그 멀티라인 처리를 하려고 하면 여기 보면 멀티라인 이퀄 true라고 세팅을 해주면 멀티라인으로 바뀐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 코드는 멀티라인으로 바꿔줄게. 네? 멀티라인 이퀄 true.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컨트롤 쓰는 거기 때문에 그 컨트롤 쓰는 방법은 그 컨트롤을 만든 사람이 작성한 문서를 봐야 돼요. 도큐먼트를 보시면 이게 마지막 파이썬 코드는 멀티라인을 허용했잖아요. 그래서 네, 얘는 줄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줄 바꾸면 되는 걸. 얘는 줄 바꾸면 안 되고. 네, 멀티라인. 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UI 요소는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동작을 하게 해야 되잖아요. 동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처음 이 한국어로 명령을 입력하세요. 이거 처음에 우리가 값을 준 거죠. 근데 여기다 내가 명령을 입력할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입력을 하려고 하면 이거 지우고 다시 입력하려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입력하는 순간 저 내용이 지워지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 컨트롤, 텍스트 필드 컨트롤을 어떻게 쓰는지 또 그 문서를 봐야 돼요. 플랫에 보면 텍스트 필드 뭘 쓸 거냐면 이벤트 중에 여기 보면 설정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죠.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이 스타일 같은 게 이제 디자인적인 요소를 변경하는 거니까 내가 고치고 싶은 스타일이 있으면 그 프로퍼티를 찾아서 그 값을 세팅을 하면 됩니다. 세팅을 하면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건 이벤트 중에
on 포커스. 그러니까 지금 change는 내용이 바뀔 때고요. on 블러는 포커스를 벗어날 때예요. 여기 보면 로스트 컷 포커스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리시브 포커스. 그러니까 on 포커스는 포커스 받았을 때. on 서브밋은 뭔가 서브밋 버튼을 눌렀을 때. 예, 근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포커스를 가는 순간 요 밸류 값을 지우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제 이벤트 핸들러라는 걸 붙여주면 되는데 이벤트 핸들러는 펑션으로 만듭니다. 펑션으로 define 이벤트명 on 클릭 컨트롤명을 먼저 쓸게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컨트롤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라는 거를 좀 길어지기 때문에 보통은 어떤 네이밍 룰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저 컨트롤명을 이 펑션명을 짧게 쓰는 거를 이제 같이 개발하는 사람끼리는 짭니다. 저는 onClick이라고 하는 펑션을 만들게요. 그래서 얘가 뭐를 무슨 이벤트를 핸들링하는 펑션인지 그냥 펑션 코드만 보고도 이름만 보고도 알 수 있게. 그리고 모든 이벤트 핸들러는 이 2라는 아규먼트를 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컨트롤이 그 특정 이벤트 발생했을 때 필요한 값을 그 컨트롤이 줘야 되는 값을 2라는 파라미터로 전달해 준다고 플랫에 설명이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저 온 클릭이 아니고 온 포커스죠. 포커스. 온 포커스.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온 포커스. 포커스. 텍스트 필드에 포커스가 왔을 때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온 보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뜨잖아요. 인텔리센스가 포커스에 난 뭘 하고 싶어. 뭘 하고 싶냐면 txt 코리안 인스트럭션 on focus 펑션을 실행하고 싶어. 그렇죠? 그럼 포커스가 왔을 때 얘가 실행이 되는 거죠. 얘가 실행될 얘가 요 포커스 올 때 뭘 하고 싶냐면 텍스트 코리안 인스트럭션이라고 하는 요 텍스트 필드 지금 왜냐면 우리가 이 변수에다가 넣어놨잖아요. 이 텍스트 필드의 밸류를 지우고 싶은 거죠. 지우고 싶어. 지우고 싶어. 그리고 이렇게 실행을 한번 해보면 잠깐만요. 여기다가 우리가 디버깅용으로 프린트 on 클릭 on 포커스라고 써볼게요. 포커스 실행을 해보면 네, 지금 떴죠. 그 다음에 내가 포커스를 딱 주면 원래 지워져야 되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근데 보면 여기에 그 프린트 문으로 on 포커스가 프린트 됐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펑션이 실행되긴 한 거예요. 근데 화면에서 안 바뀌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플랫 맨 처음 설명할 때 얘는 그러니까 이 화면에 이런 걸 그리는 퍼포먼스를 위해서 그리는 시점을 프로그래머가 정해줄 수 있다고 그러죠. 아무것도 안 하면 값만 바뀐다고 해서 매번 그리는 게 아니고 너가 그 업데이트 화면을 업데이트하고 싶은 시점에 뭘 하라고 했냐면 페이지 점 업데이트를 호출하라고 돼 있어요. 업데이트. 그러면 페이지를 다시 그리는 거죠. 업데이트 하는 거죠. 그래서 재실행을 해보면 이거 원래 다시 실행을 해보면 그럼 포커스를 딱 주면 네 이번에는 포커스가 들어가면서 얘가 실행이 됐기 때문에 실행됐고 그 화면을 다시 그렸기 때문에 이 컨트롤에서 그 우리가 입력한 텍스트가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컨트롤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다 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 UI 그 플랫 같은 프레임워크로 미리 만들어 놓고 그 동작 그 그림 그리는 거 이런 걸 다 기능적으로 구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그림 그리고 이런 거 자체도 다 코딩을 하려고 하면 코드량이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그래서 플랫이나 뭐 플루터 같은 프레임워크가 있어서 모든 프로그래머가 같이 쓰는 것들은 컨트롤을 미리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본 프로그램을 보면 대부분 그 모양이 똑같잖아요. 그건 같은 컨트롤을 써서 그런 거예요. 상업용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 컨트롤 자체도 자기네들이 그려가지고 새로 만들죠. 왜냐면 좀 이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포커스가 오면 사용자 입력을 받는 것까지 구현했고 두 번째는 이제 버튼을 클릭하면 뭘 해야 되냐면 여기다가 입력을 놓고 버튼을 클릭을 하면 오픈AI API에다가 한국어로 쓴 입력을 영어로 바꿔줘라고 호출을 해야 되죠. 그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버튼을 누를 때 해야 되니까 이 버튼, 엘리베이티드 버튼에서는 뭘 할 수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온클릭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온클릭. 클릭. 버튼 한번 찾아볼게요. 버튼. 텍스트 버튼. 버튼도 보면 이렇게 디자인 요소들 어떻게 바꿀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클릭이라는 이벤트가 있다. 우리는 지금 텍스트 버튼이 아니고 엘리베이트 버튼이지만 엘리베이티드 버튼도 똑같이 저 이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컨트롤즈 중에 버튼즈. 버튼 중에 버튼 종류가 많죠. 많은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아까 올린 거는 엘리베이티드 버튼을 올렸잖아요. 엘리베이티드 버튼. 그리고 엘리베이티드 버튼도 이렇게 디자인 요소 바꿀 수 있고 클릭 이벤트가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클릭 이벤트가 발생할 때 뭔가 할 함수를 만들어야죠. define btn 이건 이제 함수명인데 우리가 이게 뭐 하는 함수인지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 컨트롤 이름에 이벤트명으로 함수명을 짓겠습니다. 이 이름은 원하시는 대로 바꾸셔도 돼요. 근데 결국 나중에 이 코드를 다시 봐야 되니까 쉽게 찾을 수 있게 이름을 짓는 게 좋죠. 그래서 이 버튼을 클릭하면 on 클릭하면 뭘 할 거냐면 버튼 send on 클릭 함수를 실행할 거야. 그렇죠? 그렇게 하면 얘가 실행이 되겠죠. 그리고 아규먼트 이벤트 아규먼트 줘야 되고 버튼을 받으면 뭘 할 거냐면은 오픈AI API를 호출할 거야. 잖아요. 오픈AI API. 우리가 이미 오픈AI API를 호출하는 건 이미 해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할 거야. 이런 거죠. 근데 뭘 할 거냐면은 한글 입력을 영어로 번역할 거잖아요. 한글 입력을 영어로. 그래서 여기 오픈 API, 그럼 이제 오픈 AI API를 쓸 거니까 그 도큐먼트를 봐야 됩니다. 오픈 AI의 도큐먼트 얘를 좀 크게 키워서 보면 여기 가이드에 우리가 사용할 건 텍스트 컴플리션이라는 API를 쓸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처음에 나오는 게 프롬프트 디자인이라는 걸 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AI 모델에 이런 답변을 얻고 싶으면 질문 자체를 잘 해야 그거에 맞는 답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 다음에 나올 토큰을 예상하는 것 자체가 내가 집어넣어준 값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토큰들이 이런 순서대로 들어오면 다음에 나올 토큰이 뭐야 라는 걸 예상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집어넣는 프롬프트를 디자인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잘 하는 방법은 쇼 한 다음에 텔 해라. 그러니까 먼저 원하는 거를 보여주고 물어봐라. 그 얘기죠. 그리고 그 물어볼 때 어떤 데이터의 퀄리티가 중요하다. 그러면 좀 더 정확한 예상 토큰을 반환하겠죠. 그 다음에 세팅은 뭐냐면 그 예상값에 대한 조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챗 GPT는 저런 API를 가지고 이미 이 대화에 가깝게 튜닝을 다 해놓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튜닝이 안 된 API를 쓰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직접 하면은 그 튜닝을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튜닝을. 그거에 대한 튜닝 값들, 프로퍼티들. 예를 들면 탑피 세팅. 탑피 세팅은 뭐냐면은 이 모델에서 리스판스, 그러니까 템퍼러처하고 탑피 세팅이 중요한데 뭐냐면은 아까 이 토큰을 이 확률에 의해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확률에 의해서. 그럼 실제로는 높은 확률에 나오는 토큰이 얘 하나가 아니고 굉장히 여러 개일 거잖아요. 이 챗GPT는 답변을 하나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할 수 있는 답변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죠. 근데 그 답변마다 확률이 다 다를 건데 그 중에 그 답변할 확률을 제한하는 거예요. 제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학습한 내용이 부족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낮은 확률의 토큰을 쓰게 되면 답변이 굉장히 이상할 거잖아요. 확률이 낮은 토큰을 사용자한테 보여주면 의미가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래서 크리에이티브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크리에이티브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은 건데 나올 수 있는 거에 대한 변환 값이잖아요. 그래서 확률이 낮은 거를 답변을 하면 약간 크리에이티브한 답변을 한다라고 사람은 느끼죠. 실질적으로는 답변으로서 맞을 확률이 낮은 걸 답변한 건데, 그러니까 헛소리죠. 다른 말로 하면 헛소리. 네. 근데 보면 그거를 템퍼러처하고 P 값 가지고 세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지난번에 설명을 했는데, 템퍼러처 다시 한번 보면 템퍼러처는 high value means the model take more risk. 그렇죠? 그러니까 템퍼러처가 높으면 높을수록 more risk. 그러니까 좀 더 틀린 답변 확률이 높지만 좀 더 답변할 수 있는 양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답변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크리에이티브 된다고 했는데 아까 말 헛소리 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영어로 하면은 굉장히 잘 디파인돼. 그러니까 실제로 거의 정답에 가까운 답변을 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타피도 세팅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타피는 뭐냐면은 이 템퍼러처 세팅에 대한인데 그러니까 약간 얘는 민 모델 하이 밸류 오브 민이라고 돼 있고 얘는 어 타피는 뉴클러스 샘플링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그 AI에서 답변하는 그 토큰을 제너레이션 할 때 그 처리하는 로직의 그 어떤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우리가 AI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뭘 의미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템퍼러처를 세팅을 하면 이런 형식의 밸류를 조절하는 거고 타피를 세팅하면 뉴클리어스 샘플링이라는 걸 한다. 그리고 0.1은 상위 10%의 확률에 해당하는 거를 가지고서 샘플링 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확률이 높은 답변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서 적절한 답변을 하도록 튜닝을 하면 얘가 좀 더 창의적인 대답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정확한 답변만 할 수도 있고 그거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저걸 본 이유가 지금 우리 컴필리션 AI API에서 프롬프트 디자인에 대한 설명을 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제를 보여주고 뭐 샘플 데이터를 주고 그다음에 방금 아까 그 프로퍼티 세팅을 적절하게 잘 해라. 클레버하게 할 거냐, 크리에이티브하게 할 거냐. 그다음에 원하는 답변을 안 하면 이런 형식으로 체크를 해라. 그러니까 너가 원하는 걸 제너레이트 하도록 명확하게 예를 줬냐. 그리고 얘가 충분하냐. 그다음에 얘의 문제는 그러니까 잘못된 예를 주진 않았냐. 왜냐하면 API는 잘못된 예를 줘도 그냥 그거에 맞는 확률적 답변을 하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튜닝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 그 이 프롬프트 디자인을 하는 샘플이 있는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번역이잖아요. 번역. 그래서 여기 쭉 내려가 보면 트랜슬레이션 예제가 있어요. 트랜슬레이션 예제. 여기에는 굉장히 직설적으로 트랜슬레이트 해라라고 하면 트랜슬레이트 한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걔는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명확한 확률로 번역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분명히 트랜슬레이시라고 했는데 그러지 않은 토큰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소드에 쓰는데 첫 번째 모델, 그러니까 우리가 그 AI 그 이 랭귀지 모델 중에 어느 모델을 쓸 거냐. 예, 다빈치 3 버전의 모델이 가장 난리지가 많다고 그랬죠. 대신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이제 얘를 유료로 쓰게 되면 토큰당 비용이 제일 비쌉니다. 그러니까 얘가 제일 비싼 모델인데 일단 개발 처음 할 때는 제일 비싼 걸로 한 다음에 적절한 스피드, 그다음에 적절한 가격의 모델,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걸 충분히 해내는 모델 중에 싼 애를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비싼 사람이 모든 일을 잘하죠. 근데 이제 모든 일이 다 꼭 최고로 비싼 사람을 쓸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게 모델을 선택을 하고 프롬프트를 쓰면 되는데 이제 프롬프트는 그래서 여러 문장으로 써야 되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얘는 지금 보면 세 문장을 쓴 건데 그 파이썬에서 줄바꿈 그러니까
문자열은 원래 파이썬에서 문자열은 이렇게 따옴표로 하고 안에다 문자를 쓰면 그게 문자열이 되죠. 근데 줄바꿈을 하려고 그러면 줄바꿈 기호를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럼 얘 한 줄 바꾸 한 줄 띈 거고 또 한 줄 띄려면 이렇게 된 거고 또 쓰고 그렇죠? 그리고 이 앞에다가 f라는 문장을 쓰면 중간에 변수를 넣을 수 있다고 그랬죠. 변수 어떤 변수 그럼 그 변수 값으로 이 문자열이 바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기계는 뭐 읽는데 이해하는데 문제 없지만 사람이 보기에는 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얘를 사람이 보는 것과 동일한 문자열로 표시하는 문법이 따옴표를 3개 쓰는 겁니다. 3개. 쌍따옴표를 3개 쓰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은 얘는 이 안에 있는 거는 그냥 우리가 지금 텍스트 에디터에 쓰는 것과 동일한 값으로.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옆에 띄어쓰기 자체도 없애려면 이렇게 쓰면은 문자열이 우리가 입력한 이것과 동일하게 들어가요. 동일하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할 거니까 저기 저것과 동일하게 translate this into English 하고 여기에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똑같은 예로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 맥스 토큰 값은 응답할 때 최대 몇 개 토큰까지 응답하게 허용하겠냐 세팅입니다. 이것도 이제 이 데이터 모델에 따라서 맥시멈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제일 똑똑한 애고 우리는 원하는 답변은 다 하기 잘리지 않고 하기 원하니까 1024라고 했고 템퍼러처는 0이 이제 확률이 제일 높은 거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요 오픈 AI 모듈의 컴플리션 오브젝트의 크리에이트 메서드로 보내면 이 파라미터들로 오픈 AI API 서버에 질의를 던지고 그 응답 값을 반환을 합니다. 그래서 응답 값이 이 리스판스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리스판스. 그래서 응답 값이 어떻게 오는지를 먼저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프린트 리스판스. 프린트 리스판스. 하고 실행을 딱 해보면 네, 응답이 왔죠. 응답이 왔는데 또 이렇게 응답이 왔어요. 이렇게 리스판스에 이 값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아까 잠깐 자료 구조 중 데이터 포맷 중에 제이슨 포맷이라는 걸 설명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API에서 가장 많이 쓰는 포맷이 제이슨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읽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이 오브젝트가 왔죠. 근데 그 오브젝트 안에 초이스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하나 왔고 크리에이티드 왔고 아이디, 모델, 오브젝트, 그다음에 유세이지라는 게 왔어요. 그러니까 얘가 API는 여러 가지 다른 속성을 같이 반환을 하는 거죠. 그 API 디자인이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오픈 AI 쪽에서.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값은 사실 번역된 결과잖아요. 번역된 결과. 근데 봤더니 우리 안녕하세요 번역된 거 보니까 헬로라고 하네요. 헬로. 그죠? 한 줄 바꿔서. 한 줄 바꿔서 우리가 질의할 때 얘를 한 줄 바꿔서 보냈더니 이렇게 요거의 이 전체를 헬로로 변환해서 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응답받은 값의 초이스 프로퍼티 안에 리스트로 들어있죠. 리스트로. 얘가 리스트가 들어있는 이유는 아까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거는 제가 생각하건데 응답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원하는 선택을 응답으로 보내라. 그래서 우리가 같은 질문을 해도 그 챗GPT는 다른 답변을 계속 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여러 가지 예제 중에서 이번엔 초이스 몇 번째 답변을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로직이 짜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얘는 응답 안에 하나의 딱 앤서만 딱 들어왔고 그러면 이제 얘 리스트로 들어있으니까 우리는 얘를 읽고 싶으면 초이시스의 0번째 원소 그렇죠? 0번째 원소 그 다음에 그 안에 텍스트에 있는 밸류 그게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죠. 번역된 결과 그렇죠? 띄어쓰기 한번
없애볼게요. 없애고 다시 하면 네. 그래도 한 줄 바꿔가지고 헬로라고 완소를 하네요. 아닙니다. 저장이 안 됐습니다. 저장이 안 된 페이지가 있네. 안녕하세요. 한 줄 바꿔서 그런가요? 다시 한번 이렇게. 왜냐면 줄 바꿈 없이 답변을 받고 싶은데. 네, 그래도 계속 줄 바꿈을 해서 답변을 하네요. 이건 마찬가지로 그 어차피 확률적으로 토큰이 나오는 건데 첫 번째 토큰이 그 줄 바꿈으로 이 확률이 제일 높은 것 같아요. 다른 것도 뭐 해볼까요? 이 대리는 일요일입니다. 실행해보면 Today is a Sunday with snowflake 이라고 딱 하죠. 그리고 역시 줄바꿈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는 우리 리스판스에는 이렇게 제이슨 오브젝트 형태로 왔는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choices 0번째의 첫 번째 텍스트잖아요. 그러니까 걔를 가져오는 방법은 리스판스가 이 전체니까 리스판스의 choices choices에 얘는 리스트니까 원소를 가져오려고 하면 몇 번째 원소라고 표시해 줘야 되죠. 근데 0부터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0번째 원소. 그러면 이 리스트의 0번째 원소인 얘를 가리키는 거고요. 그거의 텍스트. 우리는 텍스트만 필요해. 예, 그러면 이 줄바꿈이 하나 있고 텍스트가 나오죠, 그렇죠? 저거를 줄바꿈을 트림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지울 수 있는지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문자열을 다루는 펑션, 이제 파이썬에 기본적으로 있는 펑션 중에 트림이라는 게 없나 보네요. 안 뜨는 거 보니까 물어봅시다. 챗GPT에 to trim string 파이썬 예, 스트라이브이라는 함수를 쓰라고 되어 있네요. 스트라이브를 써보겠습니다. 네, 파이썬은 트림이 아니고 스트라이브라는 게 있네요. string dot stripe string dot stripe string dot stripe 이 텍스트 데이터 타입이 스트링이니까 이 스트링 점 스트립 예, 스트립 예, 그러니까 앞에 줄바꿈 기호가 없어졌죠. 예, 스트립 메서드 그러니까 왜냐면 이 텍스트 자체가 스트링 타입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스트링 데이터 타입의 스트립이라는 메서드가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strip 하니까 앞에 그 불필요한 공백하고 뭐 주바꿈 이런 것들을 없애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쓰면 되는 거죠. 얘를 이거 원하는 이 값이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원하는 앱에서 요 부분에서 실행을 해서 그 결과 아까 리스판스 받은 결과를 잉글리시 인스트럭션의 밸류로 넣어주면 되는 거죠. 인스트럭션의 밸류. 그러면 자 코드를 이렇게 놓으면 왼쪽 코드 참조하는 게 쉽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참조하려고 하는 건 이 오픈 AI 참조하는 거. 일단 우리가 키를 그
OS의 환경 변수에 넣어놨기 때문에 OS 라이브러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import OS.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픈AI 라이브러리 쓸 거니까 import 오픈AI 두 개를 임포트를 해오고요. 이 두 개의 라이브러리 이미 저희가 PIP 인스톨로 인스톨 했죠. 지난 시간에. 그리고 여기서 요걸 그대로 실행을 하면 됩니다. 요거를 그대로 실행하면 되겠죠. 카피를 해서 C, V. 파이썬에서는 이 인덴테이션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렇게. 우리 이 펑션에서 실행하는 코드 블록이니까 같은 라인에 이렇게 맞춰줘야 됩니다. 이렇게. AI. 근데 이렇게 하면 지금 우리가 명령을 내리는 문장에 이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얘는 붙여줄게요. 명령에서 그 앞에 불필요한 거를 이게 불필요한 띄어쓰기가 안 들어가게 요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실행이 됐고 결과는 리스판스 안에 초이스 0번째의 텍스트. 근데 그 결과를 스트립해서 받아오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이 값을 어디에 넣을 거냐면 이 English Instruction Control의 밸류로 점 밸류는 받아온 값, 그렇죠? 변형된 값이죠. 입력. 그리고 이렇게 그냥 밸류만 바꾸면은 화면에서 안 바뀌잖아요. 그려줘야지. 페이지 다시 그려줘야지. 그래서 페이지 점 업데이트. 이제 패스 필요 없고.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우리가 원하는 건 첫 번째 거 입력 받은 걸로 번역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연습 그냥 이미 정해진 프롬프트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실행 버튼을 누르면 예, Today is Sunday with snow falling 들어가죠. 네,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요 부분 우리가 번역하고 싶은 문장을 여기다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 번역하고 싶은 문장은 요 텍스트 코리안 인스트럭션의 밸류죠. 밸류. 얘를 변수로 넣으려고 하면 앞에 문자열 포맷 앞에 F라고 붙여주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 변수값 넣고 싶은 변수값 그 값은 txt 코리안 인스트럭션의 밸류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뭘 할까요? 한국어 파이썬 공부는 재밌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지금 아직 플랫 프레임워크가 버그가 많다는 거죠. 자꾸 죽죠. 그래서 얘는 상업용으로 쓰기엔 별로인 것 같아요. 입력 길이에 제한이 있나 보네. 자꾸 저기서 죽네요. 왜 저기서 죽지? 미스를 좀 늘려볼게요. 왜 죽는지 모르겠는데. 버그죠. 버그거나 아니면 우리가 뭔가를 더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네, 안 해준 걸 텐데, 우리가 도큐먼트에서 그런 부분은 보지 못했으니까, 일단 버그라고 생각하고, 와이드스를 좀 넓혀볼게요. 길어졌죠? 코스 넣고, 파이썬은 재밌다. 안 되네. 왜 자꾸 텍스트가 한국어라서 그런가? 일단은 길게 쓰면은 자꾸 죽으니까 짧게 한번 실행해 볼게요. 실행을 누르면 네, It's cool in Korean이라고 번역되죠. 실행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뭔가에서 막혔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왜 자꾸 프로그램이 죽는지는 찾아본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아마 다음 한 번 더 하면은 요 어플리케이션은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오늘은 마치도록 하고요. 의견이나 이제 보니까 플랫은 약간 불안정한 게 너무 많아서 다음 프로젝트는 다른 걸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의견을 좀 주십시오. 뭘 하고 싶다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프로젝트 내용은 뭘로 하자 뭐 이런 것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그럼 여기서 마칠게요.